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한미일 이 세 나라가 동맹관계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북한이 새벽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고도 한 500km까지 올라가면서 2,700km를 비행해서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공중에서 새 토막으로 분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아가면서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동 인식으로 자동적으로 탐지를 해서 홋카이도 지방에 비상을 걸어서 대피 명령을 내리고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일종의 준정시 상태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무력 과시를 했습니다. 공군 F-15K 4대를 출격시켜가지고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필승 사격장에 아주 MK-84라는 고성능 폭탄 8발을 투하를 하면서 이것이 북한의 지휘부를 폭격하는 일종의 훈련이라는 점을 북한한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이가 괌을 쏜다고 했는데 괌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쏘겠다고 음포를 놨더니 트럼프가 쏘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 상태로 간주하겠다, 도발로 간주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방향을 돌려가지고 김정은이가 좀 만만해 보이는 일본 상공으로 의도적으로 이 중거리 미사일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한국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 전쟁은 분명히 북한의 남침 공격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재래식 공격이든 핵무기 공격이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우리가 북한으로 먼저 쳐 올라가는 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 28,000명을 지원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이 신속하게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은 주로 해군 공군입니다. 즉 일본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미군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한반도로 와서 북한군을 폭격하고 미군 요코스카 등에 있는 이 해군 항모함 포함해서 해군 함정들이 한반도로 와서 작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57,000명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해군 공군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7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북한은 만약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한국군을 돕는 데 이용되면은 우리는 일본을 미사일로 때리겠다, 핵미사일로 때리겠다 하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일본에서 야당이나 일본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왜 한국을 돕는데 우리 기지를 사용하느냐 하는 이런 반전 분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정원군을 보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로스앤젤레스를 핵폭격하겠다 이런 위협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의 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핵을 갖지 않는 한국을 1대1의 대결에서 경멸시키겠다. 그래서 적화 통일할 수 있다 하는 대전략,
대전략의 일환으로서 오늘 오늘 새벽의 그런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북한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여깁니다. 자기들의 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적을 다 각각 무력화시키려면은 핵미사일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더 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을 더 적으로 여기는. 한때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 2013년쯤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김정은보다 아베 수상을 더 싫어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무슨 뭐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남북한이 손을 잡고 북한을 공격하는 이런 시나리오, 꿈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주 그 감성적 유치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런 감정적 반일로 해가지고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면 그것만큼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것은 김정은이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갓을 쓴 노인과 같다. 갓줄이 있죠. 줄 두 개가 갓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끊어버리면 바람에 갓이 날아가 버린다. 그 두 개는 뭐냐? 하나는 한미동맹이다. 하나는 한일우호 관계다. 이렇게 한일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안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보수 세력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는 강조하지도 안 하고 좌파보다 더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렇게 6.25 때 한국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6.25 때 한국은 일본이란 후방기지가 있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6.25가 딱 남침이 났을 때 한국에 맨 처음 파견된 24사단은 일본이 주둔하고 있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배치가 돼가지고 남침 열흘 뒤에 이미 7월 5일 날 오산 부근에서 중미력이란 고개에서 그 선발대, 미군 선발대 스미스 대대와 북한군이 최초의 교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물론 참전 결정도 빨랐지만은 바로 일본에서 건너온 겁니다. 24사단이. 그 뒤에도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이 한 30만 명이 전개되는데 대부분의 미군은 일본을 통해서 왔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으로 전개된 한국 상공에서 작전하는 미군 전투기가 일본 기지에서 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지휘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그때 메가드입니다. 메가드 극동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쿄의 지휘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6.25 전쟁을 수행한 유엔군의 사령부는 서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에. 그리고 그때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뭐 탱크도 만들고 뭐 트럭도 만들고 하는 여러 군수물자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 군수물자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일본의 공장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 부흥할 수 있는 전시의 그 황폐화된 일본을 재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에도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에도 도움이 되었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었죠. 이렇게 중요한 일본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엔군 사령부는 용산에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사령부입니다. 그럼 후방사령부는 어디에 있느냐? 전쟁을 하려면요, 후방사령부가 더 중요합니다. 왜? 후방사령부는 군수 지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후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전방에 살 수가 없죠. 후방사령부가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정전협정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이 한국전에 우리를 도와서 파병한 나라가 있습니다. 16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12개 나라와 일본 정부가 유엔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을 맺어가지고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일본에 있는 자마라는 데 설치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동시에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 어디 있느냐? 요코스카, 사세보, 이건 두 개의 항구입니다. 해군 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코다, 카데나, 후텐마,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화이트 비치, 자마, 여기 7개의 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군 기지를 유엔군 사령부가 사용할 수 있다.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 한국에서 또 북한군이 남침하면은 전방의 유엔군 사령부를 도와서 이 7개의 제1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협정을 맺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평시에는 이 자마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에는 많은 사람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나면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주 임무가 뭐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군을 돕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일본 정부와의 협상이고 합의입니다. 그럼 일본은 자국에 있는 외국군 기지인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또는 군함이 나와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는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 이건 주권 문제 아니냐? 그래서 간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왜 우리가 7개 미군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함으로써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나 여론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말하자면은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은 이건 외교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리고 한국 사이에 한미일 동맹체제가 여기서 큰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에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에는 미군이 유엔군으로 출동할 경우에라도 일본 측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군이 유엔군으로 출동할 경우에는 일본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암묵적 합의라는 것은 여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김정은이가 잘 알죠.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털어놓고 일본 여론이, 일본 언론이 원래 이게 반전적 경향이 강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무리한 전쟁을 해가지고 300만이 죽고 원자폭탄 2방을 맞아가지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라는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본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기피증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군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도 만들고 소위 평화헌법. 그래서 자위대가 이게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어중간한 존재로서 법적 존재로서 지금 있어가지고 이 자위대를 정식 군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개헌의 한 일부입니다만은 그런 일본의 반전 평화 여론을 김정은은 자극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물론 일본 국민들은 정부를
믿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결정하면 정부를 따라가는 성향이 지금도 강합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이 일본을 적을 대하듯이 한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도 아니 북한도 우리를 싫어하고 한국도 우리를 싫어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더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한국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 전투기와 군함이 출동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받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돌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미일 동맹관계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고 일본은 또 미국과 동맹관계니까 각각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관계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 일본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라는 사실.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방어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독도는 문제도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이런 과거사를 가지고 오늘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자중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안전해야 한국이 안전해집니다. 일본이 안전해야 한국이 안전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오늘 일본 상공으로 날린 이 미사일은 바로 한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우리의 무력 과시를 한 점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